그러니까 저는 고려 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윤창호법 적용과 관련해서 그 주요 쟁점을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목은 음주운전 해도 의식 명확, 판단력 저하 이런 거에 따라서 윤창호법이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취지의 제목이고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한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인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윤창호법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했지만 운전자의 눈빛이 선명해 보이는 등 의식이 명확. 이것은 뭐냐면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되기 위해서는 음주로 인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운전자의 눈빛이 선명해 보이는 등 의식이 명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윤창호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무죄 판결을 한 겁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항소 3부는 최근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A씨 51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치사, 여기서 사망사고니까요. 여기서는 사망사고니까 치사, 윤창호법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법정형이.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0.120%였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윤창호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또 이유가 있겠죠. 1심에서. 1심 재판부는 대신 그래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라고 하는 윤창호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이제 없는데, 다만 이제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운전 치사상이라고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이제 치사죄를 적용해가지고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는 얘기죠.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 18일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거 하나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험운전 치사상 이거 하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는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이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대폭 높였다. 그리고 이제 그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제 음주운전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됐고 형사처벌도 강화가 됐죠. 예를 들어서 0.080부터가 이제 취소가 되는 것이죠. 종전에는 0.100부터 취소가 되는 것인데, 물론 형사처벌도 강화가 됐고요. 1심은 윤창호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씨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그러니까 음주운전, 여기서 음주의 영향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어야만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윤창호법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거를 이게 다소 추상적인 겁니다. 음주 수치처럼 뭐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누가 하냐면 검사가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공소제기를 검사가 하기 때문에 입증해야 하지만 1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음주 측정 당시의 사진을 보면 A씨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1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윤창호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상죄로는 적용할 수가 없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교특법 위반으로 처벌을 이제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처벌의 그 정도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1심에서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여기서는 이제 검사도 1심 판결에 나는 인정 못하겠다 해서 항소하고 형사 피고인도 이제 항소한 거죠. 쌍방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은 그러나 A씨가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적용해서 징역 3년인데 2심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위험운전 치사를 적용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1심과는 반대죠.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후에 그거에 대한 논거가 뭐냐면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그때야 사고 났네, 사고를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판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반대로 당시에 정상적으로 운전할 상태였다면 무모한 불법 좌회전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좌회전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사망하게 이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험운전 치사상이 규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윤창호법 적용하지 않아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윤창호법 적용해가지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여기서는 음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윤창호법 적용이냐 아니냐가 이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윤창호법 적용 관련한 언론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그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